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경쾌한 노래에 맞지 않게 연진아 나 지금 되게 겁나 마스크 벗었거든. 그래서 꾹꾹족이라는 분들이 생겨났대요. 돌아온 걸까요? 꾸미고 또 꾸미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족 이런 거 지어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꾹꾹족이 돌아온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꾸미는지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이걸 보이면 또 돈의 흐름이 보이겠죠? 패션과 뷰티 쪽 트렌드를 꽉 잡고 있는 분입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원주영 겸임교수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꾹꾹족이 돌아왔습니까? 많이 들어왔죠. 네.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사실 부담감도 생겼지만 그만큼 좀 활기차 있는 데가 패션 뷰티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굉장히 올라갔고요. 네,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마스크 벗고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충격이 네. 큽니까? 아니요, 그대로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장도 잘 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요. 네.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네. 서로 그러긴 그렇고요. 그렇죠. 마스크 벗고 서로 얼굴을 봤는데 깜짝 놀랐다. 서로 그런 분들 많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화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패션 뷰티 전문가들이 나오면 항상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올해의 트렌드는 그렇죠. 뭐예요? 피해갈 수 없죠. 네. 패션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유행했었죠. 그 세기말 패션. 그 Y2K 패션의 시즌 2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큰 주머니가 달려가지고 입었던 그 건빵 바지 기억하시죠? 이효리 바지, 네. 텐미네에서 나왔던 그쵸. 그 바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그 카고 팬츠가 뉴욕, 밀라노, 파리 패션위크에서 굉장히 많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데님. 그쵸, 항상 유행이기도 해요. 그 데님이 그쵸. 와이드 팬츠, 원피스, 트렌치 코트, 비스티의 자켓처럼 뭔가 형태가 좀 다양해졌습니다. 사실 또 한 가지 정말 주목해야 될 패션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제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모호한 패션을 일컫는 젠더 플루이드 룩. 네,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가 치마를 입고 핸드백을 들거나 요거는 네. 봉태규 씨 룩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니면 여성분들이 넥타이를 메고 트렁크 파자마를 입는 그런 스타일을 좀 얘기하는데요. 약간 대표적인 아이콘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영국의 그 팝스타. 네. 팝스타. 팝스타. 네, 팝이 아니고 팝. 네. 그 해리 스타일스라고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드레스 입는 록스타라는 애칭도 있기도 하고요. 국내의 경우를 보면은 크롭탑이라든지 핸드백 패션을 선보였던 그 엑소의 카이 씨. 정말 힙하죠. 네, 그렇죠. 네. 힙하죠. 그리고 트위드 재킷이라는 진주 목걸이를 매치해가지고 진드래곤 씨가 있었는데요. 사실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또 계세요. 마성의 남자죠. 그 샘 스미스. 그렇죠. 시스루 원피스라든지 핑크 드레스, 코르셋 드레스, 키릴처럼 뭔가 웬만한 여성 패셔니스타도 사실 소화하기 힘든 의상들을 선보여가지고 네. 세계적으로 화제를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또 친분이 있는 황재성님이 또 패러디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죠. 우리 빵디 여기 MC잖아요. 네네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방송한다고 해서 어제 네. 좀 조언을 좀 받고 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패션 트렌드 여기까지고요. 네. 뷰티 트렌드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엔데믹 전환에 따라서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굉장히 큰 뭔가 영향을 받게 된 게 뷰티 업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는 뭔가 그 누드톤 메이크업, 그러니까 피부가 마치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누드톤 메이크업이 대세였다면 사실 올해는 좀 과감하고 강렬한 광채 메이크업 트렌드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광채 메이크업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좀 쫀쫀하고 탄력 있어 보이는 피부와 그리고 자연스러운 눈화장 그리고 뭔가 트렌디한 립 메이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네. 피부와 입술에 색조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눈화장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고요. 립 컬러는 또 올해 트렌드 컬러가 비바 마젠타라는 컬러예요. 비바 마젠타는 무슨 색이에요? 그 약간 붉은 계열인데 네. 그 연지벌레 옛날에 그 딸기 우유에서 연상됐다고 하는 그 약간 붉은빛에 네.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 바로 네. 뜰 거예요. 그래서 비바 마젠타 컬러로 좀 선택해서 좀 청순하고 귀여운 것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고 도회적인 느낌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레드 계열의 립스틱 자체가 얼굴 전체에 좀 생기 있고 화사함을 좀 보여주면서 피부 광채도 훨씬 더 도드라지게
연출을 해줍니다. 지금 저희가 초록창에 검색을 해봤더니 비바 초록색. 마젠타, 마젠타 흑마녀색이라고 누가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약간 청순 요쪽보다는 네. 약간 강렬함이 좀 있네요. 그렇죠. 약간 센 언니 느낌이 좀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 진짜 그 마마무의 화사 씨가 맞습니다. 이런 톤을 좋아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럼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어떤 걸까요? 단어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다양성.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뭐 어떤 게 핫하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뭐 입었다 했다고 해서 뭐 한 가지 트렌드를 몰려가는 시대가 좀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Y2K 패션이 뭐 이런 큰 테마 아래서 본인만의 개성으로 뭐 패션 스타일을 다양하게 풀어내는 걸 또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최근 몇 년간 루즈핏이랑 와이드핏, 그러니까 네. 크게 입는 바지가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또 3040 밀레니엄 세대들의 아이콘이었던 스키니핏. 하하. 또 옳지 않네요. 네, 옳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요. 다시 돌아올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편안하고 여유로운 핏보다는 뭔가 몸에 잘 맞고 세련된 모습을 드러내는 재료가 좀 많아지고 있어서인 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하나 있어요. 재밌는 점은 스키니핏의 수요가 올라간다고 해서 루즈핏이나 와이드핏의 인기가 누그러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뭐 현실적인 타협이 아니겠습니까? 네. 스키니 진이 유행을 하건 말건. 네. 네. 그렇죠. 뭐 하나의 스타일로 쏠리는 트렌드에서 뭐 다양한 트렌드를 즐기고 소비하는 문화로 패션이라든지 뭐 뷰티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올해 화장품 코너에서 되게 많이 봤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네, 비건? 그렇죠. 비건이 대체 뭐예요? 비건 화장품은 일단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제조나 가공 단계에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크루얼티 프리 제품을 일컫는데요. 뭔가 이제 좀 더 설명드리면 단순히 성분의 개념을 넘어서 동물 복지나 환경 보호 같은 윤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비건이나 유기농이나 그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의 차이점을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를 10% 이상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뭐 동물성 글리세린이라든지 아니면 콜라겐이라든지 뭐 리놀린 오일 같은 그런 원료를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에 반해서 비건 화장품은 아예 동물성 성분도 포함하지 않고요. 동물 실험도 아예 안 하고 마지막에 비건 인증 기관의 인증 마크를 획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화장품은 뒷면을 딱 돌려보시면 토끼가 막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는 마크가 있을 거예요. 진짜 그거 뭐예요? 그게 러핑 버니 그게 마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러핑 버니나 크루얼 로가 있다면 이거는 진짜 진또배기 비건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진또배기 비건은 토끼 마크가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요. 깡총깡총 토끼 마크가 있으면 네. 완전히 비건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트렌드가 하나 있구나 싶은 게 뭐 MZ라고 하면 M도 싫어하고 G도 싫어한다고 하지만 네. 편의상 MZ 세대가 비건 화장품을 특히 좋아한다. 왜 그래요? 비건 트렌드의 확산이 사실 소비를 통해서 가치관이나 관심사를 표현하는 MZ 세대의 미닝아웃 트렌드랑 완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뭐 화학 성분을 넣지 않는 좁은 의미의 클린 뷰티가 아닌 뭐 윤리적으로 제조, 뭐 유통하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넓은 의미로서의 비건 뷰티가 친환경 가치 소비를 원하는 젊은 세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채식주의자가 아니어도 화장품은 비건 브랜드를 고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뭔가 큰 노력이라든지 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일상에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비건 뷰티를 선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라이프 스타일은 물론 뭐 화장품이 있어서도 단순함이라든지 간결함을 추구하면서 불필요한 화학 성분을 몸에 바르고 싶어하지 않는 뭐 기본적인 웰빙 욕구, 웰리스 욕구와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네. 쉽게 말하면 고기는 못 끊어도 네. 동물 실험은 내가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하죠. 네. 돈 쓰고 의미도 챙기겠다. 그러니까 사실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것들도 요즘 그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가격이 한 3-4배 비쌉니다. 그래도 젠지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패션계로도 비건 시장에 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네. 하면서 얘기하는 게 왜 지금 친환경이나 비건이 올라갈까? 돈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그 소비층, 친환경 소비층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업계에서는 이제 착한 패션이라는 착한 뷰티가 이제 양심의 문제가 아니다. 돈이 되는 사업 아이템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비건 뷰티부터 좀 말씀드려보면 국내 1세대 비건 뷰티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그 아로마티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버려진 플라스틱이나 유리를 재활용한 재생 원료로 만든 PCR 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인공색소라든지 뭐 향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성분을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고 화장품 동물 실험까지 반대하면서 거의 약간 환경단체 그런 가까운 뷰티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또 해외 브랜드를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L 브랜드, 그러니까 러시 뭐 얘기를 할게요. 네. 영국의 글로벌 뷰티 브랜드죠. 러시에서는 100% 채식주의 원료로 만들어지는데요. 비즈 왁스 제품만 제외하면 제품의 95%가량이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비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전체 제품 62% 정도가 포장지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 외 제품들은 블랙팟이라는 뭐 100% 분해 가능한 무독성 용기에 담겨서 판매되는데 심지어 제품을 제조할 때 나오는 유기성 폐기물도 모두 퇴비로 재활용합니다. 뭐 근래는 사실 뭐 비건이 아닌 브랜드를 더 찾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기존의 비건이 아니었던 브랜드들도 비건으로 거의 많이 넘어오는 그런 추세예요. 지금 네. 원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건이라는 게 단지 캐치프레이즈였다면 네. 산업을 이렇게 움직일 수 없었을 텐데 그렇죠. 비건이 즉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도 잡고 네. 돈도 잡고 이런 부분을 산업이 아이디어로 풀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패션업계에서는 모피 퇴출운동 요거 딱 떠오르네요. 네.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 건데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이제 그 팬디 그 모피 네. 그 패션쇼에 갔다가 계란을 맞을 뻔한 적이 있었던 왜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환경 단체에서 나와서 네. 그 모피 패션쇼 그게 세빛둥둥섬에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조짐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패션 업계에서 마찬가지로 그 모피 퇴출 운동도 굉장히 심해졌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 이효리 씨가 네. 그 약간 그 인조 그 비건 가죽 재킷 입고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대체 섬유 개발에 이제 몰두를 하고 있는데요. 뭐 바다에 버려지는 어망이라든지 카펫, 그 페트병 같은 폐기물에서 에코닐 원사를 추출해서 원단을 뭐 만들기도 했고요. 뭐 버섯이라든지 선인장에서 성분을 추출해 가죽을 만들기로 하고,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라는 브랜드에서는 사탕수수와 커피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땅에 묻으면 생분해가 가능한 곰으로 만든 부츠를 또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탕수수와 커피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저렴해야 가공 되는 거 과정이 아니에요?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명품 브랜드 외에 그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뭔가 플리스 자켓을 많이 만드는 브랜드인데, 여기는 이제 모든 제품의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을 하고 또 친환경 경영까지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뭔가 이제 일부러 염소에 뭔가 털을 뽑는 게 아니고 떨어진 털들을 모아서 뭐 그런 식으로 털로 뭐 캐시미어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옷을 재단하고 남은 면 조각, 뭐 폐기된 면이나 울을 표백으로 염색 처리하지 않고 원단을 재생해서 뭐 재생 수면 티셔츠를 생산하기도 하죠. 특이한 거는 이제 신제품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를 감수하고도 과소비를 줄이자는 의미로 중고 제품 거래라든지 의류 수선 서비스를 독려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되게 특이한 점인데요. 이 브랜드 파타고니아 브랜드가 얼마 전에 실제로 모든 전체 지분을 친환경 단체에 기부를 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말만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진짜 저도요. 실행을 네.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사과를 했습니다. 항상 수업을 하면서 다 네. 돈이야. 어. 돈이 되니까 하는 거라고 네. 했는데 진짜 환경 단체가 되어버린 거죠. 네. 실제로 그 MZ세대 연예인들이 이 브랜드를 입고 또 홍보도 하고 해서 굉장히 호응이 많기도 했는데 네. 여기 매장에 가시면 새 옷 사지 말고 옷 떨어지면 오세요, 이런 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좀 특이하죠? 유튜브로 H님, 저희 자주 오시는 우리 소대원인데 20년 전 패션이 다시 돌아온 게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광일님, 무스탕은 언제 유행이 다시 찾아오나요? 20년 전 장롱에서 못 나와요. 20년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릴 내용이 나오는데 20년 주기거든요. 패션이. 진짜요?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20년 주기설? 네. 그럼 출격 대기할까요? 그렇죠. 이제 약간 드라이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 자, 세탁소에 보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환경도 고민을 하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고민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지난해 그리고 재작년에 이 명품숍 앞에 오픈런 얘기 많았잖아요. 네. 이 분위기는 어떻게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보복 소비란 말, 뭐 앞 코너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코로나19로 뭐 억눌렸던 소비 욕구를 분출하듯 돈을 쓰는 이 현상은 명품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졌는데요. 그러니까 명품들은 코로나 기간에도 수차례씩 큰 폭으로 가격을 올렸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크게 급증한 탓에 비싸도 없어서 못 파는 현상 이런 게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샤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국내에서 4차례, 그 올해도 1월, 3월 2차례 가격을 올렸고요.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버버리 등 대다수의 브랜드가 릴레이 가격 인상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보복 소비 양상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급격히 수그러들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명품 수요도 조금 약간 꺾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명품 매장 앞에 새벽부터 줄을 길게 서던 오픈런이죠. 네. 최근에는 약간 좀 스그러드는 모양새가 좀 보이기도 했고요. 뭐 대기 번호표를 먼저 받기 위해서 밤샘 불사했던 사람들도 물론 약간 그 백화점 입구에 간이 이제라든지 텐트가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진풍경이긴 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통업계 자료를 보면 1월, 2월 롯데, 신세계, 현대 그 3대 백화점이죠. 여기 명품 매출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5% 정도 늘어난 데 그쳤고요. 작년 매출을 한번 보면 롯데가 35%, 그 신세계가 47.8%, 현대가 20.8%였으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백화점의 명품 실적이 주춤한 주된 이유는 이제 네. 고물가로 인한 소비 둔화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물가 상승으로 필수 소비재 꼭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명품 같은 사치세 소비가 위축됐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 경기를 타고 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한데 그래요. 요즘에 이걸 전문적으로 사서 되파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게 원하는 모델은커녕 나는 대기표도 못 받았다. 이게 불과 작년 재작년 상황이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이제 요즘 전문 리셀러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 친동생이 올해 12월에 결혼을 하는데 이제 R 브랜드, 그러니까 네. 뭐 롤렉스 거기에 이제 고가의 시계를 거기에 이제 예물시계를 사려고 연차를 내고 오픈런에 동참을 했는데 너무 큰 맘 먹은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점 시간에 맞춰 줄을 섰는데 원하는 네. 모델은 그냥 대기번호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문 리셀러들이 이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인기 제품을 다 싹쓸이한 거예요. 이처럼 일반 소비자들이 인기 제품을 구매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원하는 뭔가 모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도 100만 원이 또 올라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뭐 전문 리셀러들은 물건의 효용보다는 뭐 오로지 뭔가 다른 누군가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물건의 희소성이라든지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리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 리셀러들의 대상이 꼭 이 명품에만 또 그치진 않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분야가 뭐 레고라든지 와인, 그 위스키, 뭔가 돈이 되는 제품 무엇이든 또 구매해서 리셀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셀러들은 이런 뭔가 행위를 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정당의 돈을 버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리셀러들이 좀 시장 경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 뭐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나 평가가 나오면서 브랜드들에서도 해결 방안을 굉장히 모색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또 그들만의 리그인데 네.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아낄 수 있는 방안들을 굉장히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성비가 참 좋다라고 해서 인기가 많은 스파 브랜드는 어떨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양극화가 되고 있잖아요. 양극화가 된다는 건 위쪽에 있는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이 올라갈수록 비교적 아래에 있는 가성비 브랜드들의 매출 동시에 올라간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소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가성비를 앞서는 SPA 브랜드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치로 보자면 국내 브랜드의 그 탑10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7,800억 원을 기록하면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오. 전년보다 2천억 원이 늘어난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 탑10 브랜드의 이제 신성 통상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장이 폐점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매장 수를 늘렸습니다. 이 전략이 맞아 떨어진 거죠. 또 다른 이제 국내 브랜드인 이제 스파오, 이 브랜드는 오프라인 매장 수를 늘리기보다는 좀 내실을 다지면서 디지털 전환에 좀 힘을 쏟았는데요. 그 약간 자사모를 좀 성장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면서 온라인 매출만 거의 1,000억 원 정도 웃돌았다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해외 SPA 브랜드의 대표격이자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지난해 이제 국내 사실 SP 패션 시장 1위에 올랐는데요. 2019년도에 한상 노재팬 운동이 일었었잖아요. 그때는 약간 영업 적자까지 보이고 이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2021년 약간 그 탑10에 이제 1위 자리를 내줬었다가 지난해 완전히 실적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그 지난해 매출이 8,036억 원, 그 영업이익이 1,347억 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유니클로는 다시 정점으로 다시 올라왔다고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극과 극의 이 양극단의 소비 사이 우리에 서 있는 지점은 아마 그 어딘가일 거예요. 네. 요즘 같이 고금리 고물가에 다들 고민은 하시는데 마스크 벗고 난 내 얼굴 어떡하지? 물론 쌍방이긴 하지만 네. 이럴 때 네. 가성비를 챙기면서도 나는 꾹꾹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방송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유행은 돌고 돕니다. 네, 이거는 패션계의 정설이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20년 전 그 무스탕을 또 말씀하셨는데 패션 트렌드가 20년을 기점으로 꽤나 규칙적이에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분명히 유행이 한참 지난 옷인데 뭐 최근 TV에서 뭐 연예인들이 많이 입고 나오거나 아니면 네. SNS에서 인플루언서를 굉장히 많이 걸치고 나오는 모습을 좀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아울렛을 가서 제품 구매를 해결하기보다는 집에 있는 옷장에서 일단 철지나서 못 입고 있었던 아이템들을 일단 한번 기본 세팅을 해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있는 네. 것부터 스캔을 싹.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옷장 깊숙한 곳에 아마 약간 그 골반이 드러날 정도로 내려입었던 예전에 치마라든지, 네. 그렇죠, 뭐 카고 팬츠, 그리고 뭐 하지 정맥류의 원인으로 막 떠올랐던 그 스키니진. 네, 우리 소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스키니진. 그렇죠. 그 몹쓸 옷이죠. 네. 배꼽이 들어가는 뭔가 그런 짧은 크롭 티셔츠, 그리고 영문 로고가 막 크게 들어갔던 그 티셔츠, 뭐 과하게 반짝였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신 다음에 부족한 아이템을 구매해서 좀 스타일링을 완성해 보시기 좀 추천드리고요. 네. 한 가지 아이템은 데님, 뭐 청청 패션 이런 거를 한번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읍내에서 청청으로 입고 다녔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네요. 유튜브로 AN님 20년 동안 허리 사이즈 28에서 34 어쩌죠. 아하,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이. 자,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의 원주영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